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해체가 정답입니다. 터커 칼슨이 해고된 이후 처음 가진 인터뷰에서 1월 6일 군중에 연방요원이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앙은행이 아니라 뉴욕 대형은행들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연방정부와 연준은 해체가 정답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고가 들어와도 아주 낮은 단가의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팍스뉴스에서 해고된 이후 터커 칼슨이 러셀 브랜드라고 하는 개인 저널리스트와 처음 인터뷰를 하면서 미 연방정부에 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자신의 쇼를 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앨런 머스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트위터에서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 게이트키퍼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인터뷰 전체가 흥미롭지만 1월 6일 사건에 대한 그 언급이 핵심입니다. 저는 팍스에서 국회의사당 경찰서장 스티븐 썬더를 인터뷰했는데 방송되기 전에 해고되었습니다. 다시 인터뷰할 것입니다. 라고 칼슨이 말했습니다. 칼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스티븐 썬더는 완전히 비정치적이었고 낸시 펠로시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경찰청장이었고 그 군중들은 연방 요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보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1월 6일에 대한 핵심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라고 칼슨은 설명했습니다. 칼슨의 진술은 1월 6일 사건의 내부 고발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더 데일리 켈러 보도에서 1월 6일 사건의 피고인인 도미니크 펠로치아의 변호사 로저 루츠는 폭동에 적어도 40명의 비밀 정보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츠는 1월 6일 프라우드 보이스에 13명의 사복 DC 메트로 경찰과 8명의 FBI 요원이 잠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BI 내부 고발자 조지 힐은 연방정부 무기화에 관한 하원 특별소위원회와 2월 인터뷰에서 워싱턴의 현장 사무소가 1월 6일 국회의사당 내부에 비밀 요원과 기밀 인력을 보유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슨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습니다. 나는 트럼프의 등장이 미국 정치 100년사에서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화당 지도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술이 이어집니다. 나는 그의 외교정책 견해에 놀랐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끝없이 보내야 하는 이유를 묻는 공화당의 높은 지위를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지명될지 또는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또는 좋은 대통령이 될지는 차치합시다. 나는 그것을 평가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그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옳고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문제에 관해서 옳고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 세상을 재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경제를 재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구를 재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유럽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정말 중요합니다. 양당의 유명한 인사들 중 트럼프만이 그것을 감사하게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명과 당선에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실에 관해서 크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반드시 당선되어서 연방정부를 해체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대학 경제학과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더럴 리저브가 중앙은행 센트럴뱅크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연준이 예금이 빠져나가는 은행에 현금을 지급하여 은행 파산과 통화붕괴를 막고 고용과 생산을 일으키는 중앙은행이라는 것입니다. 연준 페더럴 리저브는 그런 일을 하는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연준은 탐욕에 빠져 저지른 실수로부터 뉴욕의 대형 은행들을 살려내려고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것이 연준의 원칙적인 활동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연준은 대형은행의 실수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대형은행들이 더 많은 은행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연준이 은행 위기를 일으켰고 대형은행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은행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합니다. 연준이 10년 동안의 마이너스 금리 이후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해서 전체 은행 시스템을 지급불능 상태, 인솔번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행 예금 인출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파산한 소형은행을 인수하라고 연준이 대형은행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연준은 창설 이후 발생한 모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연준이 창설되기 전까지 미국 달러화의 구매력은 본질적으로 오랫동안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달러화의 가치는 연준이 창설된 1913년의 1%에 불과합니다. 수량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과 안나 수바르츠는 그들이 저서 Monetary History of United States에서 연준이 화폐 공급을 축소하여 1930년대 대공황을 초래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이용하여 법원을 그의 부하들로 채우겠다는 위협으로 대법원을 압박했고 의회는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기관에 입법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스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통화 공급의 축소가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돌렸습니다. 케인스 거시경제학에는 오로지 수요만 있을 뿐입니다. 공급은 수요에 단지 반응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1차원적인 모델은 연준의 통화 공급 조작을 숨기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연준은 과다한 통화 공급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통화 공급 때문이고 과도한 소비자 수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은 연준의 높은 이자율 때문이 아니라 중단되고 파괴된 공급망 재건의 결과입니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손상된 공급망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높은 이자율은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은행 파산에만 기여하며 그 결과 거대 은행의 손에 더 많이 집중됩니다. 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수요를 주도하는 강력한 노동시장에 의해서 야기되었으며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바보 DC 연방정부의 현 주소입니다. 연준이 집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을 좌절시키고 금융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투자자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연준은 평범한 미국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그들의 주택 매매를 차단하고 이자율을 올려 생활고를 끌어올리는 연준을 인내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연준은 연준의 한심한 정책을 따라야 하는 나머지 세계에도 큰 재앙입니다. 미 연방정부와 연준은 해체가 정답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